우리가 이제 질문지를 선행 연구에서 A 요인하고 B 요인하고 C 요인에 대해서 도출하는 그 과정에서 질문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돼 있을 때 A에 대한 질문이고 이게 B에 대한 질문이고 C에 대한 질문으로 해가지고 선행 연구에서 어디 논문 거를 인용했다.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할 때 이제 여기 3장에 여기가 3장에 연구 모형으로 돼 있고 그 연구 모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A가 B에 영향을 미치고 C가 조절 변수다. 그래서 여기 이게 원래는 이제 C가 처음에 할 때 이렇게 A가 C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먼저 상관관계 분석하고 그 다음에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거 상관관계 분석하고 그 다음에 C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거 상관관계 분석을 했더니 이게 전혀 상관관계 없으면 이제 요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연구 모형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뭘 하냐면 기존 키페이퍼 논문을 조사를 했더니 기존에는 이런 이야기 A 논문 1번 논문에서는 연구 모형이 A가 B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것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키페이퍼 논문을 보니까 C가 B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논문만 있는데 나는 A에서 B로 영향을 미치고 C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걸 알아보겠다 이거.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결합을 해보니까 모양이 A가 B에 영향을 미치고 C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결합한 거죠. 요걸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나는 요런 연구 모형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서 C 요렇게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구 모형을 만든 거야. 그런데 기존 논문들을 보면 A와 B를 도출하고 C를 도출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설문지를 통해서 1번 설문지, 2번 설문지, 3번 설문지를 통해서 A라는 요인을 도출했고 B를 정의하기 위해서 4번, 5번, 6번을 해서 B가 나왔고 그 다음 7번하고 8번을 통해서 C가 나왔는데 그때 요 A, B, C를 내가 이제 여기다가 연구 모형을 이렇게 만들면서 조작적 정의 해가지고 요렇게가 요것들을 그대로 한번 해서 여기 이제 출처는 1번 논문에 내가 요 A, B, C를 조작적 정의를 여기 쫙 이렇게 쓰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작적 정의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는 결국은 기존 요 논문들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또 벗어나지 않는데 이걸 쓰는데 이 조작적 정의가 나온 이유가 1번 논문 암흑의 논문에서 내가 A 1번 논문에서 온 거죠. 그리고 B는 2번, 3번 논문에 이거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거를 내가 1번하고 2번 논문에서 가져오고 이거는 2번 논문에서 가져왔다. 이걸 출처를 이렇게 밝혀주는 게 이게 3장에서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우리 논문에서 이제 A, B, C에 대해서 진짜 그런지 이제 이거 가설은 A는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A는 C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C는 제일 처음에 이거죠. A는 C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는 C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A는 C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A는 B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C는 B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해가지고 설문지를 A, B, C 설문지를 그대로 얘들 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이제 설문을 받는 거야. 받으면 참 신기한 게 그냥 요 A가 A에 대한 설문을 받고, 그죠? A에 대한 요 설문을 받고, 요건 A를 말하고 B를 설문받고 C를 받았더니 그냥 통계 분석을 돌렸더니 요 A와 C와 B의 상관관계가 나오는 거야. 질문은 A에 대해서 하고 C에 대해서 하고 B에 대해서 질문지를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A, B, C는 전부 누군가 그 샘플을 150개를 이렇게 받았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150명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들의 그 150명이 그 질문한 그 유형들 간에 이 A, B, C가 관계가 컴퓨터상으로 지가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질문은 단지 A에 대해서 물어보고 B에 대해서 물어보고 C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A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죠? 이렇게 수렴되는 거, 이렇게 수렴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타당성 분석, 이게 요인 분석이라고 해요. 요인 분석, 요인 분석. 그 요인을 추출해가지고 A로 기결이 되는지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질문되고, 그리고 요 사이에 A와 B와 C는 엄연히 다르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죠? 서로 뭐죠? 다르죠. 그래서 이걸 수렴 타당성이라고, 이거를 판별 타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요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A, B, C라는 가상의 상위 키워드로 수렴이 되니까 이게 뭐 기업가 정신이 되고 이게 진취성이 되고 이게 뭐 혁신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질문의 의도를 보니까 이걸 키워드로 우리가 정한 거야. 그래서 이때 요 150명의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그렇게 또 반복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확률이 거의 크롬바 반복 신뢰성이에요. 반복 신뢰성을 검증하는 게 크롬바 알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인 분석을 한다는 것은 A, B, C로 수렴되는지, 그 수렴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렴되고 그리고 A와 B가 구분이 되는지, 그럼 판별력과 수렴을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요인이 도출이 되고, 그런데 이 요인이 도출이 되는 과정에서 질문이 이 하나의 질문, 이 8개의 질문에 대해서 반복이 되는지, 이게 0.8 크롬바 알파다. 그러면은 10번 질문했더니 8번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죠. 만약에 이걸 내가 이걸 당신이 좋아합니까? 했더니 yes 했어. 근데 그 질문을 똑같은 1번에 대한 질문을 뒤에 한 몇 번째 뒤에 이거 당신이 아까 좋아합니까? 물었는데 또 다르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하니까 yes 했는데 싫어합니까? 하면 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크롬바 알파가 10번을 물었더니 이래도 물어보고 반대로도 물어보고 했더니 10번에 대해서 정답을 계속, 그러니까 좋아하는 쪽으로 수렴이 돼요. 그럼 뭐죠? 신뢰성이 크롬바 1이 되죠. 근데 한 이런 게 좋아합니까? 했다가 좀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가 또 뒤에 가서 또 이거 좋아합니까? 했더니 예.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좋아합니까? 예. 근데 하다가 싫어합니까? 예. 예, 한 번 했어. 그럼 지금 4번 중에 한 번 했어. 그다음 이렇게 하다가 5번째 또 좋아합니까? No. No. 그러면 크롬바 알파가 5분 중에 2분이
틀렸잖아요. 그럼 크롬 알파가 0.6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뢰성인데 이 신뢰성하고 p 밸류의 이 신뢰성하고 같은 거냐 이거죠. 그게 사람들이 헷갈려. 요 p 밸류라는 거는 여기서의 반복 신뢰성 있죠.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서의 신뢰성은 확률적으로 아까 p 밸류가 0.05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5%가 틀릴 확률이에요. 그래서 요걸 다른 표현을 하면 임계치라는 걸 또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그마 있죠. 분산. 그걸로 표현이 됐을 때 임계치가 만약에 1.96이다 이러면은 임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규 분포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간을 기준으로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편자 있죠. 표준 편자. 표준 편자가 있는데 여기서 중심 여기가 평균이 표준 샘플의 평균이 x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분산이 s다. 1s, 2s 그리고 3s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s 여기는 마이너스 2s 여기는 마이너스 3s죠. 근데 여기 저번에 했을 때 제가 x 바이에 요즘은 x 바이에 플러스 s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지난주에 좀 실수했는데 요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96이라는 건 요쯤 되죠. 여기가 1.96s라는 뜻이에요. 그럼 1.2s인데 1.96에서 여기도 마이너스 1.96s 요 범위가 몇 퍼센트? 95. 네, 맞아요. 요 범위가 95%의 면적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샘플에서.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요걸 평균이라고 하는데 모든 게 보면 중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중간이 제일 많고 앞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제 같은 경우 185면 옛날에는 한 요쯤 됐죠. 100명 중에.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이쪽으로 간 거죠. 마찬가지로 100명을 했을 때 95명은 이 표준 편차를 구했을 때 그 표준 편차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1.96s에서 마이너스 1.96 요 사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여기 요거를 임계치가 만약에 1.96이다 이 뜻은 뭐냐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머지 여기가 얼마다? 양쪽 다 합해서 5%니까 여기는 2.5% 여기도 2.5%. 그러면 여기서 P가 밸류가 0.05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신뢰성 95% 안에 대부분이 샘플을 뽑아서 했을 때 반복적으로 나올 확률이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의 크롬바 알파는 뭐죠?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에 대한 신뢰성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올 확률이 이거라면 여기는 뭐죠? 전체 모집
모집단에 대해서 전체 뭔지 모르지만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내가 뽑았을 때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게 95%의 범위 내에서 항상 모집단과 똑같이 나올 확률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뭐가 나오든 여기 보면 이제 그 p-value는 하나의 그 신뢰성인데 이 신뢰성이라는 게 뭐냐면 모집단을 대변해서 믿을 만한 데이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통계 분석이 보면 카이 스퀘어 뭐 그다음에 뭐죠? 분산 분석 뭐거든? 이 T 뭐 F 뭐 베타 B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이런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p-value가 각각 요 수치들은 뭐가 엄청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계 분석에서 보면 수치들이 기호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유효확률 P가 0.05에서 이 수치가 뭔가 여기 그 점수가 뭐 0.2 뭐 이 T는 0.7 이거는 0.15 뭐 2점 뭐 0.6 뭐 이런 식으로 그 수치 표상에 이제 이렇게 뭐 베타 있고 B 있고 뭐 F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1, 3, 5, 7 뭐 이렇게 나오면 여기 벌표가 하나 이렇게 딱 있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신뢰가 95%는 이게 믿을 만하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P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Y는 저번에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요인이 X가 있고 요인이 Y가 있을 때 이 Y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기울기가 그냥 기울기하죠. 여기 기울기가 1일 때는 여기가 1이면 1이잖아요. 그러면 Y는 1 X가 되죠. 그때 1이 뭐냐면 이게 인과관계에서 보면 상관관계인데 이게 베타예요. 인과관계 분석에서 그럼 이게 p-value가 여기서 1이라는 수치하고 여기 별표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1이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이 95%다. 만약에 y가 이게 이렇게 눕혀져 가지고 이렇게 눕혀져 가지고 이게 만약에 1을 갔을 때 여기가 0.2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는 0.2x잖아요. 이게 이제 인과관계에서 보면 리그레이션에서 이게 베타가 이게 0.2라는 수치로 이제 표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별표가 하나 있으면 이 95%의 신뢰성을 가지고 이게 0.2의 상관관계를 보정한다. 이 뜻이에요. 확실하게 그냥 95%는 하늘이 두 쪽 나도 100 중에 95%는 이 관계가 0.2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 헷갈리는 게 유의수준 95% 하면 이거를 0.95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벽이 뭐냐면 어떤 수치가 말할 때 항상 유의수준 그게 P가 0.05냐 0.01이냐 0.001이냐 0.001이면 확실하게 1000개 중에 하나만 아닐 확률이고 거의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P가 0.01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100개 중에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확실하게 이 수치가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P가 0.001일 때는 0.1%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다가 화살표 여기 아스테리카가 P는 별표가 하나 이렇게 수치에 붙고요. 이거는 2개가 붙고 이거는 3개가 붙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기무가설 뭐
대립값을 들어봤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니야 이게 그 베타가 0.2가 맞아. 이거를 H0로 해가지고 기무가슬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변함이 없는 거. 그런데 이게 대립값은 H1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0.2가 뭐죠? 베타가 0.2가 맞아. 근데 여기는 대립값은 베타가 0.2가 아니야. 그럴 때 p 밸류가 만약에 0.05면 0.05 p 밸류가 0.05인 범위 내에서는 이게 95% 맞는데 이렇게 될 확률이 이렇게 될 확률이 5%라는 뜻이에요. 잘못될 확률.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0.2로 해가 별표 딱 해버리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별표 하나로 그냥 기무가설이 뭐냐면 기무가요 제로 가설. 그러니까 변화는 없다.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기무하니까요. 저는 노래 제목이 보면 무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기무, 귀신이 무당, 춤을 춘다. 귀신 그렇게 처음에 논문 처음에 직관적으로 귀신이 춤을 추나?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이제 연습해 봅시다. 만약에 0.5 해가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수치가 A가 0.05에 별표가 하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A가 0.5가 될 확률이 95%다. 저게 잘못될 확률은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0.5가 잘못될 확률은 하나다. 이게 세 개가 있다. 거의 그런데 저게 어떤 의미냐면 통계 분수를 보면 항상 인생은 이런 곡선이에요. 별 극이 없으면 수치적으로 보면 100개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저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만약에 여기 별표가 하나가 있다. 그럼 95%는 확실하거든. 근데 요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임계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양측 검정으로 하면 지금 이걸 양측 검정이라고 하거든요. 전부 다 말 없으면 그냥 양측 검정. 그러면 이거는 뭐죠? 1.96이 되는 거예요. 임계치가. 이해가 되시죠? 같은 말을 다르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뢰도 하면 얼마죠? 95%. 같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게 너무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이제 이거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수치가 베타, 알파, 감마 하는데 그거에다 별표가 막 디렉터 붙으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에 별표가 하나 붙으면 무조건 이 신뢰성이 기무가설로서 95% 범위 내에서 확실한 거구나. 두 개가 붙으면 100개 중에 99개는 맞는 이 수치가 상관관계가 0.1이다. y는 0.1x다. 그럼 0.2라는 수치에 별표가 3개가 붙었다. 그럼 이건 확실한 거죠. 겉떠서 뭐냐면 죽었다 깨도 1000개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 또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1000개 중에 여기 들어갈 여기가 뭐냐면 1000개 중에 1개잖아요. 0.5개가 들어갈 확률은 여기가 3.03인가 그래요. 임계치 알파는. 그 표준 편차죠, 그죠? 표준 편차에 0.03S가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그거를 별표 3개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실내 인계치로 말하면 0.03, 3.03이 되고 이 3.03이라 인계치라는 것도 무슨 의미를 하죠? 양측 검정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03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범위로 말하면 6.06이 돼. 6.06 시그마 범위 내에서는 999개가 확실하고 그다음 한 개가 1000개 중에 한 개가 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말.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통계 분석을 배운 사람은 이렇게 해요. 만약에 수치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항상 그거를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p 밸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별표 하나요. 별표 2개요. 별표 3개 하면 일반인 알아듣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을 할 때 만약에 요번에 대통령 지지율이 39 갤럽에서는 39%고 그다음 리얼미터에서는 44%로 올랐더래. 갤럽에서는 내렸어요. 리얼미터는 올랐어요. 왜 그럴까?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진짜 선물 드릴게요. 또 오늘 그 통계 분석이 나왔는데 리얼미터는 올랐어요. 상승했죠. 근데 갤럽은 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갤럽은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다가 1%씩 올라가다가 요번에 확 내렸어. 4%가 내려가 39%고 리얼미터는 쭉 내려가다가 요번에 또 4%가 올라가지고 40%. 왜 그럴까? 통계 분석적인 거예요. 네? 모집단이 이제 일단 되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역이 그래서 왜 그래? 갑자기 재밌어지죠. 리얼미터는요 ARS 기반이에요. 그래서 1000개의 샘플을 그냥 무작위로 돌려요.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이 응답을 하잖아요. 응답률이 낮아요. 사람이 안 하니까. 근데 갤럽은 사람이에요. 그 차이에요. 그리고 모집단이 리얼미터는 ARS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정치에 응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리얼미터로 해가지고 선거 발표를 나는 거 보면 리얼미터하고 갤럽하고 차이가 있는 게 리얼미터는 선거에 열정적인 사람,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응답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투표장까지 가. 좀 열성분자죠. 그러면 갤럽은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전화를 못 끊는 거야. 고객님? 하면은 저는 그냥 고객 하면 끊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 약해가지고 저 지금 시간 없는데 그래도 이러면서 하다 보면 이제 어프로치가 되죠. TA가 되죠. 티칭 텔레폰 어프로치가 되죠. 예. 그거거든요. 그래서 갤럽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들, 그러니까 갤럽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민심을 반영을 해요. 근데 리얼미터는 어때요? 빠들이 전화 오면 다 하니까 어때요? 새들이 만약에 위기일수록 리얼미터는 올라가고 근데 일반 정상은 거리가 있어요. 근데 갤럽은 어때요? 거기서 신뢰성이 뭐냐면 만약에 44%로 리얼미터가 올라갔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화살 땡땡이 몇 개가 붙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뢰성 몇 %냐? 다음에 똑같이 했을 때도 이게 믿을만하게 44%가 나올 거냐?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샘플이요. 통계 분석적으로 보면 30개 이상이 되면 P값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든 뭘 하든 30개 이상을 받아란 말이 그 말이고, 그러면 P값이 저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석사 논문은 몇 개? 150명. 근데 보통 이제 여유있게 한 200명 받으면 한 이제 뽑을 거 뽑고 하면 170, 80개 나오고, 왜냐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지인인데 막 그냥 했는데 의미 없는 데이터 크롬 알파가 0.4 하고 막 이러면 버려야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박사 논문 몇 개 정도? P 값이 나올라? 예? 300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뒤에서 엄청 그 귀엽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주 애교 만점이시다. 마음이 살살 녹아요. 제가 좀 재밌게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어요. 너무 지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고등학교 학생. 그래서 P값 이제 익숙해졌죠. 그럼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저번에 제가 연구 논문 하나 샘플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딱 보면 이제 막 자신감이 이제 100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보다 더 쉽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옛날에 그 경상도 말로는 뭐 나가 죽어라 이해 안 돼. 자, 한번 볼게요. 저번에 사학계획서, 사학계획서 아니고 전문통계문서. 제가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인덕대학교에 겸임 교수 있을 때 제가 이제 힘이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과 교수님들이 과목 자기 진학을 다 하고요. 나머지는 저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계공학 전공에다 또 차는 마케팅을 하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기계공학도 했다는 걸 알고 정밀 가공 기계 이런 강의도 한 두세 개, 뭐 에너지 공학 제가 2개 맡고 마케팅하고 하루에 11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하루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강의하니까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정밀 가공 쪽에 했는데 마케팅 강의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반절짓 한 애들이 왜 말을 안 하지 몰라. 난 열심히 하고 나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사기엑스를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교수의 권위가 있는가 봐요. 털을 못 아시죠 하니까 그냥 고개 먹고 2시간 강의인데 1시간을 했다니까요. 제가 뭐 좀 제 말하면 누워서 침 뱉기 같아서 이 정도에서 끝내요. 아무도 말을 안 했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더 문제네. 재밌는 사항이 바로 자 이거죠. 네. 예? 자 여기 보면 기업가 정책의 경영 선택에 미치는 영향 별표를 좀 찾아보러 갑시다. 별표. 자 별표. 여기 통계 분석론에 가면 별표 많죠. 별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요인 분석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 기존 2장에서 했던 거를 3장에 그 조작적 정의를 해가지고 이 원래는 여기 그냥 질문 1, 2, 3, 4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는 안 돼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이게 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했는데 그 질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했더니 요만큼이 이제 요만큼이 어떻게 보면 요만큼의 수렴 타당성을 가지고